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이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김수현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 소식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 먼저 해보고 들어갑시다. 일본 내 조선학교를 돕는 비영리 단체죠. 몽당연필. 몽당연필이 제4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배우 권혜요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번 전화 연결할 때 제가 네네. 몽당연필에 후원하겠다 하고 약속을 못 지켰네요. 아, 그러세요? 예. 내년엔 꼭 하십시오. 올해 가기 전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권혜호 씨는 조선 학교하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게 대표까지 하시게 됐습니까? 좀 얘기하실 수 있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아주 오래전 2002년도 금강산을 자유롭게 좀 왕래하던 시절에 예, 금강산에서 처음 조선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났고요. 예, 그 이후에 일본의 겨울연가 때문에 자주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고 예, 그때 그 제2동포 사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조선학교를 본격적으로 좀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학교의 학생들한테 좀 뭐랄까 반했다고 할까요? 예, 그 정도의 마음이었었는데 지난 2011년도 일본 동북 지역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지진 피해는 또 여러 피해가 있었지만 동포 사회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중심에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당시에 급히 그 학교를 좀 지원하고 단순히 지원하고 구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잊혀진 조선학교에 대해서 좀 예. 알리고 그들에게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자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네, 벌써 이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 내 제1한국인 자이니치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총련계, 민단계 나눠 있긴 합니다만 이 학생들에게 이념 같은 거는 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직접 좀. 이념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이념이 있다면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예.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지지 않겠다라는 것들, 뭐 차별에 대한 강한 저항심,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사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또 이역 땅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단이니 조총련이니 이념의 대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예. 또 조선학교는 또 조총련계의 교육기관이긴 하지만은 그 학교의 구성원은 뭐 60%, 70% 가까이가 또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예. 그래서 이미 그 안에서의 이념 대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학생들이 우리말로 수업을 하고 배우고 하나요? 네, 그럼요. 그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부터 학교에서 떠날 때까지 일본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내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네네. 일본 학교를 일본에 있는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조선 학교를 다닌다면은 그 등교길이나 어쨌든 학교 내는 아니겠습니다. 학교 이외의 곳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자체도 지난 72년 넘게 차별을 받아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그 일본 정부의 압박 속에서 학교가 점점 줄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고교 무상화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고 일본 내에는 여러 외국어 학교, 외국인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이 배제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영유아 부육에 대한 지원조차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들의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몽당연필 이름은 왜 몽당연필입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좀 급하게 짓긴 했는데요. 예. 몽당연필하면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어린 시절 뭐랄까 공부에 대한 학구열 그런 거 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쩌면 일본 사회 안에서의 조선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적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고 있고 놓을 수 없는 귀중한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수상했습니다. 혹시 뭐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은 지난 12월 19일 날 고 성유보 선생님 성유보 특별상도 저희가 민주언론연합 시민연합에서 하는 그 상을 받게 됐는데요. 예. 올해 무슨 좀 상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스튜디오로 한번 나와주세요. 길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 그러시죠. 예.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우 권혜요 씨였고요. 자, 요즘에 양준일 씨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네. 지난번에, 얘기하세요. 네, 그럼요. 슈가맨에 나온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예. 네. 그 김아진 기자는 네. 양준일 씨 아셨어요? 슈가맨 나오기 전에? 아니요, 전 사실 슈가문에서 처음 봤고요. 그 뒤로 이제 굉장히 영상이나 과거 영상이나 뭐 입고 있는 옷이 화제가 되면서 네. 관심을 갖고 지켜본 거죠. 예. 뭐 GD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렇던가요? 꼴 GD. 그 일부 사진이 정말 많이 닮았어요. 지드래곤과 많이 닮아 네. 있는 그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뭐 무대 위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게 지금 봐도 정말 세련돼서 패션도 그렇고. 네,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패션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세련되게 네. 느꼈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저는 솔직히 그 양준일 씨 노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당시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리베카도 그렇고. 어려웠죠.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게 송창식 씨 가나다라 마바사 그나마. 네. 그런데 다시 재조명된다고 하니까 본인도 놀란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팬들이 뭐 옥외 광고나 네. 뭐 지하철 광고까지 걸어주면서 지금 핫한 뭐 아이돌 그룹 광고처럼 팬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 지하철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인 31일 날은 팬미팅도 열거든요. 그리고 그날 기자 간담회도 엽니다. 예.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하던 일도 그만두셨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정리를 하고 네. 한국에 정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원고를 한참 찾았는데 그 예비로 준비한 양준일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양준일 씨가 그만큼 핫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양준일 씨 얘기 했습니다. 됐죠? 네. 말 잘 듣는 진행자. 네. 많은 분들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진행을 제가 제멋대로 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 다 대본대로만 저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그 SBS인가요? 네. 가요대제전? 네. 사고가 아.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레드벨벳의 웬디 씨가 그 25일 날 있었던 가요대제전의 리허설 도중에 무대에서 밑으로 추락하는 아이고. 그 사고를 입어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본방송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고 현재도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무대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 이게 그 준비했던 방송국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지금 진상 파악을 위해서 SBS 측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것은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캄캄한 곳에서 그 웬디 씨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이 설치가 좀 늦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하고 2m 이상이 되는 그곳에서 아이고. 떨어지는 바람에 예. 지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결국 SBS 사과를 했네요. 네, 사과를 했고요. 처음에 사과를 했을 때는 그 본방송에서 레드벨벳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 사과문을 내면서 굉장히 짧게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듯한 그런 예. 입장문을 내서 팬들의 좀 지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 어제죠.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웬디 씨 그리고 레드벨벳의 멤버 웬디 씨의 가족들에게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예. 그 기상 캐스터 할 때는 네. 이런 걱정은 안 하죠. 저희도 사실 중계하거나 하면 좀 위험한 경우가 있긴 야외 있어요. 촬영할 야외 나갈 때. 때. 근데 예. 대신에 이제 좀 더 안전모라든지 안전 좀 책임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중계차에 번개도 맞은 적도 있고 어허. 뭐 굉장히 위험한 적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정말 추운 날 네. 기상캐스터를 몇 시간씩 세워놓게 하고 그런 적도 있다고. 아, 많이 힘들죠. 일단 뭐 대기할 땐 다행히 차에서는 좀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예. 좀 길어지거나 지금도 뭐 뉴스 보면은 계속 본회의 상정되면서 이거 가결되면서 길어지잖아요. 예. 이러면 캐스터들은 계속 대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좀 뭐 1시간까지도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간에 들어왔다 갑자기 날씨를 하려면 이게 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을 때도 있죠. 예. 네. 에이프릴 진솔이 성희롱성 영상에 대한 심경 고백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부 네티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가슴이라든지 치마 좀 짧은 치마 하이 분들을 이거 좀 약간 천천히 재색을 해서 좀 약간 이게 좀 보기 민망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그런 것들 좀 올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진솔이 짧은 의상이나 좀 달라붙는 의상 입었을 때 춤추거나 거들 때 이게 뛸 때 일부러 늦게 걷는 상황인데 그걸 일부러 이렇게 좀
플레이를 좀 찍어가지고 좀 천천히 하는 건 좀 자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 기자는 이번 주는 누구 만나고 왔어요? 네, 우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빛과 소금 만나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33년 만에 뭉쳐서 새 음반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전태관 씨 이름이 오늘 실검에 올라서. 오늘 제가 1년 전인 오늘 전태관 씨 그 비보 소식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그 1주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음반이 더 특별하게 좀 팬들에게도 기억이 되고 멤버들한테도 그렇게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네. 노래 좋아하는 분들 아직도 여전히 많으시니까요. 예. 예. 동방신기가 벌써 16주년이 됐습니까? 그렇죠. 2004년도에 화음으로 데뷔를 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이제 16년이 된 거죠. 예, 예. 김재중 씨는 솔로 앨범을 냈고. 네네. 예.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김재중 씨가 그 제대를 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네. 굉장히 그러면서 많은 곳들 출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예. 막장 김순옥 작가 컴백. 뭡니까 이거? 네. 김순옥 작가 하시면은 그 여러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내신 어떤 드라마가 있었죠? 작가잖아요. 왔다 장보리 그리고 내 딸 금사월, 금사월. 또 언니는 살아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후의 황후의 품격. 품격까지 아이고. 그 전개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시청률은 굉장히 항상 그렇죠. 높았어요.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신작인 펜트하우스를 집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출연하는 배우들 또 내년에 어떤 이야기로 또 돌아올지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쨌든 뭐 방송사 입장에서는 욕은 많이 듣지만 시청률 시청률이 보장이니까.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펜트하우스. 어디서 방송합니까? 내년 SBS에서 편성이 돼 있고요. 저는 줄거리만 딱 들어도 굉장히 기대가 되던데 예. 그 강남의 최고층인 펜트하우스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한 여자의 이야기라고 해서 저는 이 줄거리만 듣고도 대박이다 이렇게 얼마나 생각이 세게 들었습니다. 나올지. 예. 네. 알겠습니다. 연극 환상동화 강하늘 씨가 출연하는 모양이죠? 네, 영국 황상동화의 프레스콜에 다녀왔는데요. 강하늘 씨가 동백꽃 필 무렵을 마치자마자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스케줄을 마다하고 연극에 몰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기작으로 선택한 작품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김민우 씨가 아까 2부에 출연했었는데 네. 제가 노래를 틀어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아. 예, 엔딩곡으로 김민우 씨의 신곡 케이크 네. 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오늘 마칩시다. 너무 좀 입도 떼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났나요? 뭐 짧게 출연하고 출연료 받아가고 아무 좋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